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한 2년 정도 했는데, 거의 제 유튜브 방송을 조회수가 10,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10,000명은 조금 부족한데, 어쨌든 뭐, 사람이 10,000명을 보지는 않았고, 뭐, 정복돼서 봤겠지만은, 10,000명에게 제 생각을 전달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00명이 조금 부족해서 오늘 이 방송을 해서 10,000명을 채우려고 한번 방송을 시작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서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저도 뭐 서예를 선생님한테 많이 배우지는 못하고, 뭐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또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서예를 배우러 가면 선생님 글씨가 좀 제 마음에 안 차서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이렇게 뭐 여러 군데 좀 찾아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조금 안 맞아가지고 뭐 좀 애다니다가 또 그만두고 막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 아마 제가 어릴 때 저한테 제 눈에나 이렇게 머리에 좀 강하게 인식되는 그런 글자들이 있어서 선생님 서체가 안 좋아 보였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예를 처음 배우러 가면은 기본적인 어떤 이론이나 이런 거는 설명하지 않고 이제 처음 가면은 역입을 해서 이렇게 붓을 뭐 역입을 해서 그 끝에 가서는 다시 또 이렇게 되돌려 가지고 이렇게 한 일자를 써주고 따라 써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써가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일단 뭐 한 일자 쓰는 것만 오래 쓰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얼마 전에 뭐 잠시 서예 지도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서예 지도를 하면서 한 반틈은 늘 이론 강의를 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나 이런 이치를 알고 하면은 선생님이 물론 가르쳐 주면 도움이 되겠지만 본인도 집에서 이렇게 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요즘은 또 컴퓨터가 좋아가지고 컴퓨터에 뭐 여러 가지 서체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외에도 또 뭐 명필들이 쓴 글씨도 많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표준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면 참 좋은데, 그런 이론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이제 획을 끊는 그런 일을 하니까, 그래서 항상 좀 그러고 또 오래 하시도,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뭐 주변의 선배들한테 기동량으로만 자꾸 드러나니까네 잘못 인지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여러 분 봤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이론을 곁들여지는 공부가 되어야 된다. 뭐 서예뿐 아니고 모든 것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 잠깐 서예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드러운 모필로 글씨를 쓰는 것이며, 점과 선, 획의 태세, 장단, 그 다음에 누르고 하는 필압, 그 다음에 강약, 경중, 운필의 지속과 먹의 농담, 문자 상호간의 비례 균형이 혼연일치가 되어서 미묘한 조형미를 이루어내는 인내심과 느림의 미학인 창작 활동이다. 뭐 이렇게 서예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점, 선, 그 다음에 획의 태세, 장단, 그 다음에 필압, 그 다음에 강약, 경중, 그 다음에 그 속도, 먹의 농도,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글을 쓰는 데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용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잘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글씨를 쓸 때, 이제 우리가 운필이라고 하죠. 붓을 처음에 대고, 그 다음에 끄고 해가 마치는 것. 한 획을 마치는 걸 이제, 운필이라고 하는데, 억양, 완급, 그 다음에 지속되는 초갑 등이 고려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길령자를 써가지고 여러 가지 8가지 방법이 다 들어있다 이런 설명도 하고 이래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처음 서예를 배우면은 좀 큰 붓으로 팔을 이렇게 이제 들고 이렇게 쓰는데, 잔글씨를 쓸 때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제완법이나 현안법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받치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그러니까 몸을 크게 큰 동작을 움직여서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 또 옛날에 어떤 선생님들은 이 붓 위에다가 동전을 얹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붓이 현안직필이라고 하죠. 90도로 똑바로 서도록, 그렇게 해서 서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동전 얹어가지고 글씨 쓰지를 못하겠죠. 어려워서. 저도 한석보이가 엄마가 떡국 깜깜한 데서 서리 봤다 해가 저도 불 꺼놓고도 한번 써보고 별의별 짓을 다 이래 해보고 이래 했는데, 하여튼 서예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론으로 내가 아무리 붓을 똑바로 끄라 옆으로 이렇게 끄라 해도 하는 사람이 그래 못하면은 그러니까 안 되죠. 결국 그러니까 이론으로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 되지는 것이 아니고 몸과 이런 것들이 다 익혀져야 되는 그런 어떤 기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조금 얼마 하다가 또 이래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저도 지금 옆에 집필목이 항상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별도로 이렇게 늘 붓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제라도 시간이 나면 써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아마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론을 다 이렇게 설명을 좀 많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붓을 가지고 이렇게 붓을 가지고 한 일자를 쓸 때 처음 이렇게 역입을 하라는 것은, 해서인 경우에는 장봉이라고 해서 감출장자, 이건 그걸 좀 붙이도록 하면 좋은데 나중에 다시, 붓 끝이 글씨 형태에 나타나지 않도록 끝을 이렇게 감추어 가지고 한다는 뜻으로 감출장자에서 장봉 이렇게 해서 붓 끝의 형태가 글씨 획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입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마치고 난 후에 다 꺾고 난 후에 되돌아올 때 붓을 역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는 꼭 한 일자만 쓸 때 그런 것이 아니고 옆으로 삐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파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붓은 항상 어떤 획을 마칠 때 이 붓 끝이
휘져 있으면 벼루에 새로 이렇게 바루어야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획을 이렇게 끊고 맞출 때는 이렇게 해서 다시 바로 세우는 글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획이든 다 마찬가지로 한일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옆으로 삐치는 것도 붓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붓을 삐치는 것이 아니고 붓을 이렇게 해서 이래 하면서 이렇게 위로 든다는 느낌으로 사실은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붓이 다시 똑바로 서죠. 파임도 마찬가지고 전부 꾹 눌렀다가 꾹 눌러가지고 했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붓끝을 세워가지고 다음 획을 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모든 부분들을 임의대로 이렇게 삐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항상 끝 마칠 때 붓끝이 원 상태대로 바로 서도록 해야만 다음 획을 쓸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글씨 쓰는데 그 쓰는 습관을 많이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방송상에서 내가 붓으로 행동으로 쓰는 거를 내가 좀 이렇게 하면서 이래 이야기해 주면은 설명하기가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고 그래서 붓글씨를 쓰는 제가 생각해 볼 때 간단한 요령은 항상 획을 마칠 때 붓끝이 다시 바로 서도록 내가 과거에 어디 배우러 다니는 선생님은 이 선생님은 붓이 아무리 해도 이렇게 옆으로 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붓을 90도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더 기울여 가지고 하면 이게 더 직각이 되니까 습관이 약간 이렇게 쓰시는 선생님을 내가 봤는데 오히려 그 일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획을 마치고 난 후에는 다시 붓이 바로 서서 다음 획을 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손목이나 손가락을 움직여 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큰 동작을 더 크면은 몸을 움직이든지 이렇게 큰 동작으로 해야 글을 잘 쓸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손가락 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글씨도 예를 들어가 손끝에서 하면은 글이 붓이 손목을 이용하는 것 때문에 붓이 끝에가 휘겠죠. 이걸 이렇게가 전체가 온다면 휘지 않겠죠. 옆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또는 그보다 더 큰 글씨를 쓸 때는 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동작을 큰 동작으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붓끝을 삐치는 느낌으로 쓰지 말고 붓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삐치는 느낌을 쓰는 게 아니고 들어 올리는 느낌을 써야 된다. 그래야 붓끝이 살아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설을 쓸 때는 보통 이래 파임을 하든지 또는 뭐 90도를 꺾든지 마치든지 그냥 오래 하신 선생님들이 하는 거 보면 버떡버떡 한 번만에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한 번만에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만에 하는 거를 갖다가 자기는 이제 그 사람은 오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하는데도 빨리 하니까 자기가 볼 때는 한 번만에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한 번만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규칙을 정해진 어떤 그 규정에 따라서 오랜 시간 반복하다 보면 그게 연속 동작으로 일어나서 한 번만에 하는 것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해진 어떤 그 규정을 그렇게 계속 해가지고 반복해서 하다 보면 자기도 선생님처럼 그렇게 남이 봤을 때 연속 동작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될 때까지는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만 글씨 형태가 나온다. 남이 두 번, 세 번 만에 하는 걸 내가 한 번 만에 그 글씨 형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먹물이 이제 좀 많이 하든지 이러면 퍼지니까
어떨 때는 먹물 안 퍼지려고 빨리 하고 이래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시작점과 마치는 점은 다르지만은 일반적인 때는 일정한 속도로 운필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러고 이건 제 혼자 생각인데, 붓을 물론 똑바로 씌우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나가자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약간만 구부러지면 붓 날이 훨씬 부드러워져서 어느 쪽이든 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조금만 그 각도를 기울여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횡액은 좀 가늘게, 또 종액은 굵게, 뭐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글씨 쓰는 순서나 방법이나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뭐 방송으로 다 뭐 말씀을 못 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글씨를 쓰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낄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 쓰는 글씨를 보거나, 또 아주 그 훌륭한 문구를 보면은, 저걸 내가 붓을 한번 써봐야지, 뭐 이런 것이 생기고, 또 세 번째로는 가서 좋은 그 문방사오를 붓이나 이런 걸 좋은 거 사가 오면 그걸 가지고 새 거 가지고 또 써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예란 단순히 붓을 들고 글씨만을 쓰는 것이 사실은 서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예 오래 하신 분들 보면 뭐 유명한 분의 시나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이러지만은, 그 옛날에 선비들이나 훌륭한 분들 문집에 보면은 나무 글이나 시를 옮겨 적은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자기 창작을 한 시를 올리게 되죠. 그리고 엄밀히 보면 요즘은 또 뭐 한문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글씨를 이렇게 뭐 족자든지 써놨는데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쓰는 써가 걸어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때로는 보면, 그러면은 그 남이 훌륭한 글씨를 이렇게 보고 글씨를 흉내를 내가 썼으면은, 그 뭔가 저거는 먹물어 내가 뭉쳤으니까 내 작품이고, 글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나 뜻은 내게 아니죠. 다른 분의 글을 빌려왔는 건데, 글씨를, 문자라는 것 자체가 내가 글씨를 쓰고,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이 쓴 글씨를 내가 이해를 하고, 또 내 생각을 글로 옮겨서 남에게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고, 이게 그 문자의 가장 그 기본적인 요소인데, 그냥 모양만 뭐 이쁘게 써보겠다고, 그리고 또 서예를 배우러 가면은 항상 그 선생님이 내주시는 제본만 들고 맨날 집에 가 그거 흉내만 내다 보니까, 해서는 좀 덜한데 행초나 이렇게 가면, 예서나 이렇게 전서를 가면은 선생님 제본 없으면 본인은 글씨 못 쓰는 거죠. 글씨를 10년 동안 썼는데 글씨 한번 써봐라 하면 선생님 쓰는 제본이 있어요. 그걸 보고 쓰는 거예요. 없이도 내가 쓸 수 있을 만큼 돼야 되지. 그게 내 글씨가 되는 거지. 남그면 날 보고 뺏겨가지고 그거 못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멋있게 쓰는 글씨도 중요하지만 반듯하게 똑바르게 쓰는 글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 돼야 그 다음에 다른 글씨도 다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책이나 이래 인쇄되어 있는 글씨를 해수로 쓰는 거는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고 횡수로 막 초서로 휙휙 돌아가는 그런 글씨를 서예 얼마 하지도 안 해가지고 그거 막 선생님이 써준다고 그거 보고 자꾸 쓰는 거는 그냥 뭐 이렇게 해야 되노? 뱁새가 황새 따라가야 된다 하니까 그런 게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글씨를 잘 쓴다는 그 말 자체는 상대적으로 이제 뭐 잘 쓴다 하면 평균적으로 잘 쓴다는 뭐 보통 글씨보다 잘 쓴다 이런 이야기도 되겠지만은 누구 뭐 어떤 그보다 보기가 좋다 잘 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상대적인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바르게 그다음에 또 빨리 쓰는 것도 잘 쓴다 하고 멋있게 쓰는 것도 잘 쓴다 하고 또 뭐 예쁘게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잘 쓴다고 하는데 이런 그 말의 어떤 그 총칭인데 그런 거를 다 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아주 바르게 쓰는 그런 것이 선행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예전에 그 맨날 그 우리가 그 신은 서판이라고 했습니다. 신은 이제 그 신체의 구조 뭐 그 특히 남자 같으면 뭐 키도 좀 크고 덩치도 있고 뭐 근육도 우람하고 뭐 여러 가지 몸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말을 잘해야 뭐 상대방한테도 여러 사람 앞에서든지 말을 잘해야 돼서 몸신 말씀은 신은 그 다음에 글씨를 이제 남 앞에 글씨를 쓰면 누구한테 보내든지 요즘은 이제 뭐 컴퓨터가 많이 돼가 손으로 쓰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은 그래도 글씨를 잘 써야 저 사람은 학문이 깊구나 또는 이렇게 많이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네 번째는 이게 판단력인데 사실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판단력이 중요하죠. 엄밀히 이야기하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판단력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옛날부터 신은 서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은 사실은 상당한 부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아버지나 엄마가 키가 되게 작은데 내가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태어날 수도 없고 내가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정해지는 부분들이 미리 유전적으로 정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몸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은 해버리면 지금도 이렇게 말해버리면 말은 날아가 버리니까 어디 주워 담아 놓을 수도 없고 요즘은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 방송도 있고 뭐 녹음도 하고 이래야지만 말은 금방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이 신은 석반 중에 제일 내 나름대로 내가 노력을 해서 나를 나타내 볼 수 있는 것은 글씨다. 글씨를 잘 써야 글씨를 잘 쓰면 저 상대방이 볼 때 저 사람이 뭐 공부를 많이 했구나 이래 싶어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은 석판 중에 글씨를 잘 쓰는 것은 자기가 노력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의 글씨를 흉내를 자꾸 내다 보면 이제 잘 써지는데 결국은 그건 그렇게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근본적인 어떤 이론에 입각해 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쓰시더라도 결국은 나는 이렇게 쓰는 것이 더 보기 좋고 또 참되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써서 그 세월이 지나면 자기의 어떤 필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원칙이나 이론이 좀 더 빨리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서예를 하시는 목표나 동기나 이런 것들이 뚜렷해야만이 글씨를 잘 쓸 수 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썼습니다만은 늘 해서만 씁니다. 목표가 해서를 잘 쓰는 거거든요. 서예를 오래 하신 분도 과거에 서실에 어디 나갈 때 저보다도 훨씬 오래 하셨는데 입춘 대길 글씨를 하나 좀 써달라고 그런 부탁을 그걸 잘 쓰시면서 쓰라고 하니까 참 서예를 10년도 넘게 다녔는데 참 마누라한테 집에 붙이려고 창피스러워가지고 좀 써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부탁을 들어본 적도 있는데
어쨌든 나는 예를 들어 천자문을 뭐 10분 쓰겠다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그게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쭉 정진을 할 때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야기가 다음 편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전화도 오고 해서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